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 받으면서 이제 대권과도에 큰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곧바로 쉬지도 않고 지금 산불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어떤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7일 오후 경북 영양군 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재명 대피스토를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고 난 다음에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스위스 말씀. 왜 그래? 주쳤나? 전화도 체포하세요. 아니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목에 칼을 맞는 테러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정말 가까운 데서 저렇게 위협을 당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2025년 3월 27일 16시 32분경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이재명 위로 방문 중 청송 일정 마치시고 영양체육관에서 이재명 위로를 하던 이재명 대표에게 50대 남성이 옷을 들어서 테러를 또 시도하는 이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경호 실패로 사실 이제 보이는데요. 경호 실패죠. 네. 사실은. 왜 이런 저 일이 안에 벌어지죠? 돌이나 칼이나 들어있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실제로 경호 실패고 네. 원래 그 경호관과 그러니까 대표님과 경호원들 사이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경호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실패했고 지금 사람이 실제로 들어갔던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무슨 정말 더 나쁜 마음을 지금도 물론 나쁜 마음이지만 더 나쁜 마음을 품고 진짜 무슨 지난번처럼 또 칼이라도 휘둘렀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경호를 받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더 그러니까 놀랬죠. 그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때 이제 칼로 상해를 입을 때는 그때는 뭐 공식적인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뭐 그나마 그럴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경호를 요청했고 받고 있는데 완벽한 경호 실패 사례잖아요. 네. 저렇게 근접해서 그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있던 상황이니까 왜 실제로 경호원들이 이게 저렇게 실수를 지금 안 하는데 잘? 사설 경호와 경찰 경호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휘 체계가 아직까지 뭐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일이 있었던 거는 명백한 경호 실패니까 지휘 체계를 빨리 잡는 게 저는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기가 이제 산불로 피해 지역 주민분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나를 경호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피해 지역 돌보는 데 우선순위를 둬서 조금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 물론 생각은 그럴 수 사실 있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개인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헌재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항쟁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하는 고민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항쟁 지금 지도부가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엔. 그나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도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불안하죠. 이재명 대표도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 너무나 이 국민들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산불 피해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가짜뉴스가 또 아주 그냥 정말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산불을 내서 이 불안한 전국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첩은 너무나 많다. 정치적 코너에 몰린 쪽이 어떤 집단적으로 작전을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윤석열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무속적인 의식, 즉 호마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뭐 중국인이 방어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또 진보 쪽에서는 호마의식 한 거 아니냐 별별 얘기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서도 별별 유언비어들이 지금 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산불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누가 일부러 불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요. 국민의힘 결렬에서도 산불 음모론이 이게 문제가 아닌 이유 중국인이 또 저지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퍽하면 중국인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요. 또 북한 간첩이 불질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스카이데일리하고 가세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과거 같으면은 그냥 커뮤니티에 이상한 사람들이 글 하나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소통위원회에서 차원에서 매일 1시 20분에 브리핑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실제로 저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폭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119 폭동도 결국에는 저런 갤러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해당 사람들을 실제로 고발 조치도 해야 되고 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산불 가짜뉴스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민주파출소 1일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 관련 음모론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론은 처음에는 중국과 연관지어 유포되었으나 점차 민주당과 연결되는 허위 음모론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론으로는 각종 커뮤니티와 윤번방의 후신인 세미준 서포트즈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화를 지시했다. 세월호처럼 선동하려고 민주당이 중국에 방화를 사주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예비비리를 삭감한 이유는 산불을 내기 위해서였다.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에서만 산불이 나는 이유가 있다는 식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6명이고 총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영남 의원님,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런 가짜뉴스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다들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극우화되면 될수록 중도층이 떨어지는 건데 왜 이런 걸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선은 포기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겠죠. 아예 대선을 없애거나 대선이 안 열리면 뭐 선거에 질 일도 없는 아예 거니까. 없애거나. 그렇게 대선이 안 열리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선이 열리면 지고 지금의 국힘의 주류 세력이 계속 당권을 잡는 그걸 노리고 있는 그 두 번째가 더 유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힘으로 어떻게 대선 자체를 없애고 뭐 만들고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고 대선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당권을 계속 지금의 주류라는 게 친윤 쪽이니까 그쪽에서 당권을 잡고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른바 강경파 내지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 다수파에게 이제 계속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든지 뭐 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비주류는 계속 그 일종의 딸을 시키고 당권 쪽에 접근을 못하도록 그 상황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동의합니다만 첫 번째 쪽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 극심한 혼란을 조장해서 그냥 대선이고 뭐고 없이 무정부 상태로 쭉 가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비계엄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실제로 경찰 인사해 놓은 거 보면 딱 그거 하려고 지금 빌드업 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경비계엄하고 계속 어차피 지금 유언비어라는 게 이렇게 유언비어가 많았을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 말기에 그냥 뭐 믿을 만한 소스도 없고 그리고 사회가 너무나 불안정하니까 그때 유언비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또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때려잡는 방편으로도 쓰고 사회 혼란용으로도 쓰고 여하튼 그게 대단히 불안정한 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지금 그게 결국은 그 카오스 상태로 몰아넣고 종합하자면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구석에 있었던 그 일베들 딱 길거리로 폭력 세력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을 때려 죽이겠다라고 공언했던 놈을 풀어줬잖아. 검찰이. 네. 그 사람은 그냥 누범이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용산에서 또 술 먹다가 뭐 빨갱이 새끼야 그러면서 싸워서 또 체포됐는데 또 풀어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헌재 앞에서 바리케이드 파손하다 또 영장 쳤는데 또 경찰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뭔가 액티브한 예비 테러리스트들 계속 풀어주면서 그 결국은 조장하는 거잖아요. 해도 너희들 안 잡혀가. 그럼 걔는 또 풀려나가지고 SNS에서 짠, 나 풀려났다 이렇게 또 방송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유언비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도록 방치하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런 카오스 상태가 돼서 대선이고 나발이고 쭉 사회가 혼란하고 나라가 망해가야, 그래야 또 이제 빨갱이 잡자고 하는 목소리도 힘을 실을 수 있고, 그런 정치 세력이 국민의 힘이 되면 자기들 당권을 또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그야말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